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조경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5장의 마지막 파트인 이제 전자 유도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마무리가 되면 이제 6장으로 또 넘어가고, 지금 저희가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남아 있어요. 10장은 저희가 그 3장 조상 설비할 때 역률 관련된 것들은 그때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6, 7, 8, 9 이렇게 남아 있는데, 7장이 조금 길 수 있어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더라도 제가 며칠 전에 몇 강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빨리 이 동영상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기준, 새로 지금 바뀌어 있는 기준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아무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잠깐 쉬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엄청 덥네요. 습기도 많고 조금 공부할 때 짜증이 납니다만, 아무튼 힘내서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189페이지입니다. 그 전자유도장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세 줄 써져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고 자, 내용 나갈게요. 송전선의 일선 지락사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일선 지락사고 등이 발생해서 무슨 전류가 흐르면, 영상전류가 흐르면. 근데 여러분들 되짚어 보세요. 우리가 그 대칭좌표 하면서 사고별 대칭좌표 해석, 그래서 우리가 일선, 이선 지락, 성간단락, 삼상단락 이거 지금 해석을 해봤는데, 우리 그때 유일하게 영상분이 존재하는 게 지락사고라 해서 지락사고. 그럼 성간단락이나 삼상단락에는 우리가 어째요? 영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 지락사고에는 반드시 무슨 분이 포함되어 있다? 영상분. 그래서 체계가 일선 지락사고 등이 발생해서 영상전류가 흐르게 되면 통신선과의 전자적인 결합에 의해 통신선에 커다란 전압 및 뭐를 유도한다? 전류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신기기나 통신 종사자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통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를 일으키더라. 뭐 이렇게 돼 있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칠판 봐봅니다. 지금 여기 A, B, C상에서 자, 무슨 선이 존재해요? 전력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인근에 무슨 선이 있다? 자, 통신선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제목이 뭐냐면 전자유도 장애예요. 이거 처음 배웠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전자유도 법칙 뭐뭐 배웠어요?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 뭐였어요? 코일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그때 발생되는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 또는 뭐 전류의 변화해도 상관없어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이게 지금 렌츠 법칙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상기하면서 지금 여기 전자유도를 봐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선에 자, 누가 흐를 수 있어요? A상 전류, 그 다음에 자, B상 전류, 그 다음에 자, C상 전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주변에 뭐 생겨야 돼요? 자속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나머지 손가락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는 거야. 자,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자, 자속이 발생이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전선에 전류 흘러서 내부에 있는 자속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덕턴스가 자기 인덕턴스, 외부가 뭐라 했어요?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은 여기가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가 원래 배우기로는 뭐다? LM. 자, 이렇게 배웠던 거야. 그래서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야. 자, 상호 인덕턴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흐르는 전류에서 누가 발생이 됐어요? 자속이 발생이 되면은 자, 이 자속이 이 통신선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면 이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 통신선에 자, 봐보세요. 뭐의 변화가 생겨요? 자속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속의 변화. 그러면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누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또 발생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이야. 그럼 여기 봐보세요. 어떻게 생겨야 되냐?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엄지손가락 이 방향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기전력이나, 자, 봐봐. 기전력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 또 누구도 유도가 돼요. 전류도 유도가 될 건데, 여기 유도되는 전류, 여기 유도되는 기전력은 여기서 발생한 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그러면 이 자속을 방해하려면은 반대로 짜야 돼요. 자속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 회로에 기전력과 전류가 만들어져야 돼.
자, 이 전류 이 방향, 자, 자속은 이 방향. 그러면 여기에 유도되는 전류는 이 자속을 방해해야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죠. 그럼 요 왼쪽 방향으로 누가? 자, 기전력이 유도되는데 저는 EM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기전력이 유도가 되면 자, 기전력에서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여기 유도되는 전압이나 전류로 인해서 이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유도장애를 우리가 전자유도장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 내용들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전류가 이 방향 흐르고 있죠? 반드시 통신선에는 이 전류 어쩐다?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과 전류가 만들어져야지 자속의 자 변화를 방해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여기 만들어지는 이 EM이라고 하는 이 전압이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해야 되는 전자 자 유도 전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자 유도 전압이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교재 그 박스 밑에가 전자 유도 전압에 관련된 식들이 결과식 써져 있죠. 물론 결과식만 써보면 좋은데 한번 식 유도해 보는 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이런 식들은 아마 배워보지 않았을까요? 네, 봐보세요. 우리 전자유도에서 만들어지는 자 기전력식 있을 때 다른 과목에서 마이너스 뭐 L에 dt분의 di 또는 마이너스 n에 자 dt분의 d파이 자 이런 식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앞에 있는 식을 통해서 자 우리가 전자유도 전압을 끌어볼 건데 단지 이제 뭐만 보면 되냐? 여기 있는 인덕턴스 M 있죠? 우리는 아까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M으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만 나중에 M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식을 전개를 하시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기본식이 뭐 이런 거죠. 자 마이너스 M에 자 dt분의 뭐다? di. 일단 여러분들 여기 전류 보입니까? 전류.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일단은 요 A상에 흐르는 전류 가지고 유도되는 유도전압을 한번 먼저 계산해보고 또는 B상 거, C상 거 세 개 싹 더한 것이 실제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뭐예요? 유도전압이다. 그럼 여러분들 회로에서 자 이 전류들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우리 순식값 표현하면 자 최대값 사인 뭐다? 오메가 t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류 자리에다가 im 사인 뭐다? 오메가 t를 집어넣어서 자 식을 한번 바꿔보는 형태로 가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마이너스 M에 자, dt분의 t. 그럼 여러분들 아까 이 i 자리에 저 식 집어넣자 하겠죠? 아까 어떻게 썼죠? 자, im의 사인 뭐다? 자, 오메가 t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 식을 갖다가 이제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미분 못하는데 어떡하지? 못하면 버리세요. 어차피 미분하는 것이 우리 전력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아, 식이 이렇게 나왔는가 보다. 막연하게 외운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은 식을 어째요.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t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그냥 상수로 빼면 돼요. 자, 지금 앞에 마이너스 m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im은 t하고 상관없는 상수니까 그대로 자 빼내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사인이죠, 사인. 우리 사인 t 미분하면은 코사인 t인데 여기는 사인 t입니까? 오메가 t입니까? 오메가 t야. 그럼 여러분들 t에 대해서만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 오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인 오메가 t 자, 미분하면 자 오메가 일단 끄집어내고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끄집어낸다? 자 오메가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오메가 t 이렇게 끄집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함수가 코사인 함수죠? 우리 무슨 함수로 바꿔봐? 사인 함수로 한번 바꿔보자. 자 마이너스 m에 자 순서를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냥 먼저 써볼게요. 자 m에다가 자 im에다가 자 오메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인 함수로 바꿀 때 사인 자 오메가 t에다가 우리 사인 함수 봐보세요. 사인에다가 몇 도 더해야 돼? 자 90도를 이렇게 더해주면 코사인 함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봐보면은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은 지금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전압이 누구보다? 전류보다 자 위상이
90도 앞선다라는 거야, 앞선다. 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어쩐다? 앞선다. 그럼 여러분들 90도 앞서게 되면은 우리 회로라면은 여기 자 몇 도를? 90도를 제2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앞에 마이너스 붙였어. 자, 순서 바꿉니다, 이제. 여기 오메가. 자, 오메가. 여기 M 써볼게요. 자, M.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뭐 있어요, 이제? IM. 사인 뭐다? 자, 오메가 T. 여기까지 썼죠? 플러스 90도가 뭐다? J. 그럼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자, J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봐보면은 이 식 보입니까? 이 식.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 A상 전류를 I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전류만 뭘로 바꾸면 돼요? 자, IA 이렇게 바꾸고, 자, 단위는 전압이니까 볼트.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A상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통신선에 유도되는, 자, 유도 전압식을 한번 제가 뽑아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 B상은 어떻게 쓰면 돼요? B상. 여기 전류만 뭘로? IB로. 그럼 C상은 여기 전류만 뭘로? IC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럼 결론은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여기 봐보세요. A상 전류 때문에 유도되는 유도전압, B상 전류 때문에 유도되는 유도전압, C상 전류 때문에 유도되는 유도전압, 이 세 개를 싹 어째 합해버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뭐 얻을 수 있다? 전자 유도전압 얻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여기 봐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식을 써볼게. 자, 여러분들 이제 결과를 좀 외우세요, 결과. 자, 그러면은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자, 전자 유도전압식. 자, 아까 결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 오메가 M IA야. 자, 마이너스 J 오메가 M IA. 얘가 A상 전류 때문에 유도된 전압이야. 그냥 B상 거 더 해봐요. 마이너스 J 오메가 M IB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M IC. 자, 이렇게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묶어낼 수 있죠. 자, 마이너스 J 오메가 M. 자, 그대로 가고 뒤에 뭐 있어야 돼? IA, IB, IC. 자, IC. 자,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하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식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저기다 이제 결과식을 넣어가지고 계산 문제 어떻게 풀 거냐를 이제 볼 건데, 일단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현재 뭡니까? 상호 인덕턴스죠. 근데 여러분들 저 선로 길이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호 인덕턴스는 단위 길이당 상호 인덕턴스야.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요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단위 길이 하면은 뭡니까? 킬로미터 이렇게 잡았어요. 선로 정수할 때도. 그럼 예를 들어서 선로 길이가 100km라면 이 값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 100km를 또 곱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뭔만? 선로 길이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ML에 IA, IB, IC. 현재 결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결과예요. 이 결과를 외우시란 이야기야. 근데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도 뺍니다. 왜 뺍니까?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방향.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 자, 방향은 빼버리고 뒤에 식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J도 빼도 되죠, 위상이니까. 그냥 오메가, 자, 써볼게요. 오메가, 자, M, L, 자, IA 플러스 IB 플러스, 자, IC,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결과 외웁니다. 지금까지 이 했던 과정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자, 외웁니다. 오메가 ML IA IB IC. 또 어떤 분들은 제 영상 딱 켰더니 여기가 나오니까 외웁니다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정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버려라. 근데 여러분들 이 식이 그 박스 안에 봐보면은 식이 하나 더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189페이지 자 밑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유튜브에 강의하신 분들 보면 뭐 전자칠판도 쓰고 보기 좋게도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아직 칠판 닦기 분필을 고수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오래 해봤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교감되는 거는 분필 수업이 가장 좋지 않냐 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잘 되면 뭐 더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또 수업을 할 때도 있겠죠.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방금 뭐라 했어요? 전자, 자, 유도 전압. 자, 아까 EM이라고 썼나요? 자, 식을 외우세요. 오메가, ML. 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자, 단위는 자, 볼트 이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은 189페이지 중간 전자 유도 전압에서 지금 박스에 자, 이런 식들이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삼상이 평형인 경우, 삼상이 뭐다? 불평형인 경우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삼상이 평형이란 말은 이 계통에 지락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락사고가 나지 않으면 여기 흐르는 요 전류 있죠? 크기 다 어째요? 같아. 위상 몇 도? 120도. 그럼 제가 전에 대칭좌표 수업할 때 크기 같으면서 위상이 100도 차이 난 것들 3개를 싹 합해버리면 그 크기 얼마다? 0이라겠어요. 그러면 지락사고 나지 않은 자, 삼상이 뭐 될 때? 평형될 때는 여기 값 요 3개 여기 합한 경우가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니까 결론은 전자 유도 전압은 0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장 나지 않았을 때는 자, 통신선의 유도 장애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근데 삼상이 불평형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0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뭐다? 전자 유도 전압이 되더라. 근데 이 식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책에 보면은 오메가 자, ML에다가 여기 IA, IB, IC 자리에 자,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자, 3I0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 3I0 할 때 이 전류가 뭡니까? 자, 영상전류야, 영상전류. 그러면 영상전류란 말은 계통에 지금 무슨 사고가 났어요? 지락사고 날 때만 영상전류가 흐르게 되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칭좌표 할 때 이런 걸 배웠네, 이런 걸. 우리 영상전류 I0씩 기억납니까? 자,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결론은 여기서 이전류 구할 수 있죠, 이전류. 얘하고 얘 어째요? 곱하면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크기는 얼마랑 같은 거야? 3I0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얘를 집어넣어서 식을 이렇게 2개로 만들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계산은 어떻게 나온가? 계산. 여러분들 일단 이거 봐보세요. 자, 이거 오메가 뭡니까? 각 속도, 각 주파수 2파이F니까 자, 주파수 주어지겠죠.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 가르쳐 줄 거고 이게 지금 병행길이야, 병행길이. 전력선과 통신선의 자, 뭐다? 병행길이. 이거 제가 킬로미터로 부실하게 했죠. 그 다음에 A값, B값, C값 전류 가르쳐 주면 합을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고 근데 A, B, C값 나오지 않으면 자, 이거 봐보세요. 무슨 전류 주어져요? 영상전류가 또 주어질 거야. 그럼 영상전류 앞에 반드시 몇을 곱해서 3을 곱해서 정리를 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오메가를 갖다 풀려면 반드시 누가 주어져야 돼? 주파수가 주어져야 되는데 문제 풀다 보면 주파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파수가 안 나오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오메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오메가 M을 통째로 구합니다. 통째로.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요 지금 인덕턴스는 단위가 헬리겠지만 여기 오메가 M은 우리가 앞으로 부를 때 뭐라 부르냐? 상호 임피던스.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상호 임피던스. 그리고 단위도 뭘로 주어지냐? 오음으로 주어질 건데 자, 여기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임피던스 계산할 때 자, R 플러스 J XL 이렇게 쓰죠. 근데 R하고 X 중에서 자, 이 R은 무시할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리액턴스가 결론은 뭐다? 임피던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L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XL.
오메가 L 이렇게 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오메가 쓰고 이 L 대신 뭐 써요? M이라고 쓰고 있어. 오메가 M.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부를 때 리액턴스라고 불러도 좋지만 뭘로? 임피던스로 불러서 상호 임피던스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임피던스, 리액턴스 단위는 뭘로 주어져? 당연히 오음이야, 오음. 그래서 앞으로 상호 임피던스가 15오음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 풀 때 이 15를 요 자리에 찐다 대입해서 빨간색 박스에다가 바로 15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버려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 주어지냐 상호 임피던스 주어지냐만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 때 주의하시면 계산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겠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재를 봐보시면은 2번에가 상호 인덕턴스 크기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크기 계산. 우리가 이 전자 유도전압을 자 계산할 때 자 반드시 누구 크기를 알아야 돼요. 이 상호 인덕턴스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상호 인덕턴스 크기를 계산한 사람의 이름하고 식이 나와 있어요. 식이 조금 외우기 불편하죠.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이름만 외우세요. 이름만. 자,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크기 계산 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카슨 폴라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상호 인덕턴스 크기 계산 사람의 이름이 뭐다? 카슨 폴라잭. 근데 이렇게 한글로 답이 써져 있지 않고 거기 보면 가로 안에 원어로 되어 있죠. 원어로 시험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전자 유도 전압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 식만 외우시면 되지. 이 식.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뭐를 할 거냐? 유도장애 방지 대책을 할 거야. 유도장애 방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유도장애 여기 봐보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했지만 유도장애는 왜 일어난다? 전력선 인근에 통신선이 지나가고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주변에 뭐가 생기면서 자속이 생기면서 여기에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더라. 근데 이 기전력은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그럼 결론은 여기에 유도되는 요 전압 전류 가지고 통신선에 유도장애 발생하니까 이 전압을 반드시 줄여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자 유도장애 경감 대책의 근본 대책은 이 전압을 뭐 한다라는 관점에서 줄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를 보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까지 전력 강의하면서 이름 나온 게 여러 개 있어요. 자, 우리 1장에서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 켈빈 법칙 꼭 기억하고 우리 3장에서 경제적인 송전전압 결정식, 스틸식 꼭 기억해야 되고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자 유도전압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상호 인덕턴스 크기를 계산한 사람의 이름 카슨 폴라제 이 세 개 다 전부 다 시험 문제니까 오늘 한번 더 정리를 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바로 다음 강의에서는 요 전자 유도장애를 어떻게 경감할 건지 경감 대책을 또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제 이 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